소개하겠습니다. 3D 모델링과 UI 디자인 그리고 영상 편집을 맡아주신 디자이너 김지은님,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과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맡아주신 프로그래머 심유진님, 그리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콘텐츠 플로우를 구현한 발표자 박민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프로젝트는 학급 단위의 실감형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기획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다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시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음에도 학급 인원이 전원 함께 등교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학급 인원이 전원 참여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네트워크 통신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통신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여 인원에 맞는 참여 인원 수만큼의 VR 기기를 보급하기가 쉽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대의 VR 기기만으로도 학급의 모든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1대 다수의 타 플랫폼과 연동하는 온라인 통신 환경을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탐구 과목들조차도 하나의 시험만을 향한 주입식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목에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급 친구들과 함께하는 탐사 요소를 넣었고, 탐사 중간에 발생하는 미션과 퀴즈 요소를 더하여 교육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단발성 플레이입니다. 직접 탐사를 하게 될 경우 한번 클리어한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의 클리어 점수와 등급을 구현하여 이것을 학급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모든 인원에게 공개하여 경쟁 심리를 유발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획한 저희 폴라리스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VR 플레이어와 다수의 PC 모바일 플레이어가 협력하여 해결하는 반대항 퀴즈 어드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서 탐사할 지역은 북극으로 선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이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콘텐츠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학급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클리어 정보를 불러와서 방을 생성하고 입장하게 됩니다. 입장 후에는 탐사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지역은 오염된 상태로 입장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이 지역을 자유롭게 탐사하며 VR 플레이어는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고 PC나 모바일 플레이어는 퀴즈를 풀게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지역의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면 정화 상태로 변경되며 오염 상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물과 현상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젝트에 맞는 컨셉을 설정하기 위해서 모델링은 로우 폴리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 컬러는 파스텔 톤 컬러로 맞추어 통일감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령대에 맞는 쉬운 조작 및 소통을 위한 UI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폴라리스 프로젝트는 오큘러스 퀘스트 플랫폼과 윈도우,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구현되었습니다. 디자인과 개발, 그리고 일정 및 버전 관리 툴로는 다음과 같은 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세한 기능 설명에 앞서 트레일러 영상을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처음 플레이를 하게 되면 탐사선이 고장난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탐사선 부품이 고장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해결책을 찾아봐요. 다산 과학기지에서 튜토리얼을 끝내면 자유롭게 지역을 선택하고 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선택해 보아요. 비너지대.
VR 플레이어는 함께 입장한 PC와 모바일 플레이어와 소통하면서 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화면은 VR 플레이어의 플레이 화면입니다. 친구들이 문제를 풀 동안 기다려주세요. 일부 미션은 미니게임 형태로 출제됩니다. 지역의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면 집계된 점수 등을 표시하는 결과창이 뜨며 정화 상태로 전환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기능들 중 주요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감입니다. 탐사 중 미션을 클리어하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도감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습득한 도감은 탐사선 내부의 도감 테이블에서 잠금이 해제됩니다. 잠금이 해제된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해당 도감이 우측 스크린에 활성화되면서 해당 동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미니게임입니다. 흥미 유발을 위해서 미니게임 요소를 넣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북극 컨셉에 맞는 낚시 게임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북극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염 상태일 때는 쓰레기만 낚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 상태가 되면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낚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중심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 퀴즈입니다. VR 플레이어가 탐사를 하다가 퀴즈 구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미션을 습득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보자. 동시에 PC와 모바일 플레이어에게는 선택형 퀴즈가 출제됩니다. 이미지 퀴즈. 여기가 어디일까요? 북극 바닷가 퀴즈. 그리고 VR 플레이어가 정답 구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미션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VR 플레이어가 정답 구역에 진입했음에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PC와 모바일 플레이어에게 협력 요소를 넣어두었습니다. VR 플레이어가 정답 구역에 진입하게 되면 이 PC와 모바일 플레이어에게는 미니맵에 정답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지역의 모든 미션을 해결했을 경우 모든 플레이어에게 결과창이 출력되며 클리어 점수와 진행률 등의 정보가 학급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정보들은 로비에서 반을 선택하면 모든 플레이어가 볼 수 있게 하여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반복 플레이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현을 통하여 학교 단위로 납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학급별, 학교별 등급을 산정하여 시상하는 프로모션 효과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구현할 수 있는 생태계가 다양하고 플랫폼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북극 콘텐츠를 컨셉으로 잡았는데 추후 다른 컨셉을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이므로 성장형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폴라리스 프로젝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까지 이렇게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게 VR이 아닌 PC랑 모바일 유저들 같은 경우는 퀴즈 푸는 데만 지금 참여를 하는 거죠. 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퀴즈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항이면은 인원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VR 플레이하는 유저 숫자랑 퀴즈 푸는 숫자 비중을 이렇게 염두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몇 명 정도 생각을 했나요? VR 플레이어는 1명으로 고정이고 그 외에 PC와 모바일 플레이 유저는 현재 테스트 인원까지는 총합이 20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1:19 정도의 비율로 테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VR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걸 쓰고 이제 돌아다니니까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퀴즈를 푸는 사람들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테스트를 직접 해보니까 플레이어분들이 중간에 많이 비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콘텐츠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경쟁 유도나 이런 것도 괜찮고 뭐 퀴즈 풀어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퀴즈 말고 이 VR 플레이어나 아니면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협동해서 뭔가 그 진행할 수 있게 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어요. 물론 구현은 아직 안 된 것 같지만은. 소통은 채팅이랑 이제 이모티콘. 소통 말고요. 네. 소통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뭔가 다 같이 하나의 뭐 난간을 넘어섰을 때 그게 팀 뭐 반에서 교육 효과도 있을 것이고 협동의 재미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경쟁도 유발해서 이제 반별 스코어도 만들어 놨을 건데 네. 지금은 이제 VR 플레이어가 다녔을 때 그 퀴즈를 푸는 것만 보이는데 이 방식 말고 다른 식으로 뭔가 협동이라든지 다 같이 플레이를 했을 때 뭔가 그걸 클리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 게 있는지. 앞서 기획 단계에서는 그 PC와 모바일 유저들이 이제 정답을 선택했을 때 VR 유저에게 이쪽이 조금 더 다수가 선택한 정답이다라는 거를 고르기 전에 미리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의 협력 요소를 기획 단계에서는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안에 구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제외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기획 단계에서의 뭔가 아이디어를 물어본 거였고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질문이고 피드백을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어찌 보면 이제 실제 개발에서의 이게 프로토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물론 프로토보다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고 완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랬을 때 이게 정말로 이제 나중에 뭐 사업화가 되던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던가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안배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같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부분들이 플레이를 같이 했을 때 그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성취를 얻고 경쟁을 붙인다고 했을 때 지금의 VR 유저 한 명이 돌아다니고 나머지 유저들이 퀴즈를 맞추는 구조는 다른 사람 되게 지루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딴짓한 사람도 나올 거고 그냥 이게 필수가 안 되면은 안 하는 사람도 참가를 유도할 만한 뭔가 그런 매력 포인트가 없어요. 게임도 보면은 내가 이 게임을 깔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플레이를 처음에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많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아이템 주고 꿈이었다 이러고 이제 초반 5분에 그 유저를 잡기 위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조금 초반에 그런 이제 매력 포인트만 협동이라든가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걸 좀 부각을 시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구현은 짧은 시간에 뭐 이제 향후에 디벨롭했을 때 어떨 건지에 대한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플레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네.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 디자인 모델링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에셋을 가져와서 하신 거예요? 그래요? 저기 이제 곰이 있는 이 아이콘처럼 생긴 것도 가져온 거예요? 그리신 거예요? 곰이 있는 아이콘이요? 네. 제가 직접 여하튼 좋은 에셋을 갖고 오는 것도 실력이니까 제가 볼 때 그래픽 부분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아까 체험은 못하고 옆에 하시는 걸 봤을 때 UI UX나 이렇게 핸들링하는 부분이 쉽게 돼 있어서 쓰기가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본 점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어차피 VR 사용자와 모바일 사용자가 같이 협업하는 구도를 만드셨을 때 네트워킹도 구현을 하셨을 텐데 기왕이면 두 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중 사용자긴 한데 3-4명 이상 가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두 명이서 같이 어떻게 미션을 역할을 나눠가지고 다른 도구를 두고 다니면서 그런 쪽에 오염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좀 더 몰입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 플레이어 1보다 플레이어 2가 하는 역할이 많아지니까 좀 더 재밌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구현할 때 좀 난이도는 더 높긴 한데 성취감도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는 하시게 되면은 AR이든 VR이든 다중 사용자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제작 관련된 과정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구현을 해보는 거에 중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 컨텐츠를 보면서 사실 퀘스천이 약간 들어왔던 거는 이게 VR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라는 생각은 잠깐 했었어요. 이게 뭐 PC에 키보드를 이동하던 뭐 아니면은 그 모바일 기기에 뭐 조이패드를 이동하던 그래도 되지 않는 지금 형태의 컨텐츠지 않을까. 조작 방법이나 이런 환경에 좀 그런 차이들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아까 미니 게임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손이 자유롭다거나 뭐 이런 쪽의 자유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VR이어야지만 더 재미를 느끼는 부분,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타이틀 자체도 협력 퀴즈 어드벤처인데 네. 그렇다면 사실 요거를 좀 기획 의도에서 많이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협력한 친구들에게 어떤 보상을, 협력을 좀 못한 친구들에게 어떤 보상을, 그런 차별화가 필요하지.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플레이어의 플랫폼을 나눴다는 이유로 너희는 협력해야 돼라는 강제적인 상황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자발적으로 협력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컨텐츠를 좀 더 디벨롭하면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기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VR하고 PC하고 모바일 버전을 나누어 작업한 본인이 프로그래밍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DB는 어떤 식으로 나눠서 이제? 네. 네. 쓰는데 문제는 생겨가지고 파이어베이스로 바꿔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그래픽 하는 분은 그러면은 지금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세요? 주로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떤 쪽이에요? 영상 쪽이요. 영상이요? 그럼 그래픽 작업 중에 그래도 뭐 이렇게 모델링이라든가 UI UX 중에 어떤 쪽이 만약에 된다면? UI UX. 네. 그래요? 모델링은 제가 이번에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UI UX는 가능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